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입니다. Hello everyone, overseas my friend. So watching my YouTube channel very well, thank you. Also, and I am always remember your family and your friend, all of them. Lucky day. Thank you.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고난을 떠올리다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말을 잘 잊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추태를 보여가지고.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번에 1948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45년 이후 거의 50년, 60년까지 탄생한 여러 동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소위 우리나라의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계층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국토건설했습니까? 그 현장에는 바로 못 배운 여러분 다 못 배웠다고 제가 전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과 우리들의 피땀이 거기 다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공짜로 그 나라를 위해서 했나요? 아니죠.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일했지만,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경제 건설을 박정희가 했네, 누가 했네, 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착취해 먹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경제 건설을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60 몇 년도인가요? 한 3년쯤 되나요? 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구로동에 최초의 산업 박람회라는 게 열렸죠. 그때 전국에서 그래도 가볼 만한 여유를 가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것이고, 저도 그 현장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 자기네들 부스를 만들어 놓고 어떤 제품들을 거기다 전시해 놨었잖아요.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것을 거기서 이제 많이 봤었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 자랑하러 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독일의 경제개발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개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개발을 시도한 것이죠. 그 시도한 바탕에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못 배운 근로자들이 많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국의 대기업들이 미쳤습니까? 우리나라에다 구로동에 그 많은 공장을 짓게? 그 공장을 짓는 이유는 여기에 값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장을 지면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고, 그 싸게 만든 물건을 세계에다 팔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값싼 물건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다 팔아가지고 그 이익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다니며 지켜본 그 바로는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유학을 나온 사람이 그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하는 거 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거의 보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별로 없었어요. 한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중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했고 중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남이 물건 하나 만들 때 2개 만들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남 2개 만들 때 하나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나왔던 뭘 나왔던 그 작업률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다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작업률이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로 못 배웠다고 하는 그 무식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 산업화시키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제건설을 학문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하냐면 전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우리는 산업화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화학이면 화학, 전자면 전자, 경영이면 경영, 요거 하나만 공부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전체 대학을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 경험을 우리들이 다 했으니까. 저는 실제로 그 경험을 했어요. 왜 경험을 했냐면, 제가 운 좋게도, 어느 중견, 기업에, 기획과장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매년 대학생들을, 신학기에 이제 대학생들을 신규 사원으로 채용해 보는데, 기획과에서 그 사람들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이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 대졸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으죠? 기업에 초등학교 나온 놈이 기업에 가나 대학교 나온 놈이 기업에 가나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학을 갔든 유학을 나왔든 상관없이 기업에 와서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초등학교 아무것도 못 나온 사람이 용접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칩시다. 용접하는 기술을 배워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엑셀런트예요. 엑셀런트 테크니컬이에요. 아주 용접을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용접 전문과 나온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하면 누구한테 배웁니까? 바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학력의 컴프레스를 난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너희들이 다른 공부했을 때 나는 딴 쪽에 공부했어. 예를 들어서 노가다 하는데 삽 들고 땅 파기 해볼까? 누가 잘하나? 네가 잘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 이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바탕에는 우리가 일으켜놓은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투표권이잖아요. 투표권. 결과적으로 단주적에서 얘기하면 투표권인데 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못한 무학력자나 대통령을 나온 사람이나 대학 총장이나 박사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투표권을 가진 그 권한은 동일해요. 전 국민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그러고 딴 공부했을 때 난 이쪽 공부했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있어서 먹고 또 그걸 계산하는 놈이 학교 나온 상업과 친구들이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무슨 농협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지금 농민들 도와주는 게 농협입니까 지금 이 사회는요 총체적으로 썩어가지고 있는데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박정희의 도둑질로부터 배운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관료사회도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관료사회가 뭡니까? 우리 전체 국민의 종속들 아니에요, 종속. 우리가 이봐라, 이렇게 좀 해야 하는 놈들인데 반대로 돼가지고 이 머슴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그 까골로 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거?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잘 못했죠. 여러분이 속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주인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기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바탕에 있어서 전부 이 저항력자들에 의해서 월남전쟁에 가서 총을 쏘았고 6.25 전쟁에서도 대학이나 유학 나온 사람들도 저항력자들이 더 잘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내가 아는 것은 현장에서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항력자들이에요. 그 고학력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뭐 한 10% 정도가 고학력자로서의 관리자지 실질적으로 이르는 것은 전부 다 그 저항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그걸 느꼈다면요. 내가 살아온 그 동안 뭔 수를 쓰든지 뭐 검정고시를 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나도 대학 졸업증을 땄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래야 될 우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절대 그 후회 없습니다. 지금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대안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안학교에 가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초등학교 과정 가르쳐가지고 중등검정, 뭐 고등검정, 인디안 기후제 지내는 것처럼 될 때까지 해가지고 대학 졸업증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대학 졸업증 따는 게 그게 무슨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이 나라 경제 건설의 최종 탑 무슨 클래스도 아니고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쓰잘데없는 거예요. 뭐 쓰잘데없다고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취직할 거예요? 뭔데 그게 필요해?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나 대졸자리라고? 나는 대졸자리라고 자랑 안 해도 지금까지 사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그거 상관없어. 네가 대졸자리에서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나 그거 못해? 그 대신 나도 너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어떤 이치하달 각자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여러분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면 거기 얼마입니까? 한 200 몇 개의 고혼돌이 잠들어 있죠. 노동 현장에서 투신 자살은 투신 자살이라는 그렇죠. 하여튼 자살한 누굽니까? 청계 피복노조의 전태일 동지. 또 김수진? 이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 동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피를 바쳐서 쟁취한 이 오늘의 무한 자유, 무한 이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물론 오늘날도 노동투쟁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죠. 지금 문제, 이 상대적인 불만이고, 저도 노동운동을 했는데, 내가 노동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불만이 아니라 그때는 삶의 본질적인 쟁취 투쟁이었죠. 제가 여러분 기회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하숙비가 7,000원일 때 월급 4,000원 받고 공장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인적인 노동 행위죠. 왜 그러냐면 그 공장이 그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착취해 먹는 재미로 그런 것이죠. 착취해 먹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거 헌재하세요? 구로공단에요. 박정희를 추종했던 군부 세력들이 최소한 상사, 중사 출신에서부터 무슨 대위, 소위 출신까지 거의 다 사무직에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 우리가 반항하면 데려다 밟고 두드려 패고 나도 그렇게 맞기도 했어요.
그런 게 뭐 나뿐 아니에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지금 내놓을 수 없는, 상처로 가슴에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데려다가 강가하는 건 일도 아니고, 노동 현장에서 박해받는 건 맨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 걸 여러 번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피나는 고통, 그것이 오늘의 이 사회를 이뤘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취미 생활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선배들이 피나는 노력, 여러분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 사회는 반드시 앞으로 정의로워져야 되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죠. 그럴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음 세대는요,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못 써. 그래서 우리 후세, 적어도 40대 전후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우리보다 잘 벌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닦아놓은 바탕 위에서 그들이 그런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지, 이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저항력이 없어요. 성공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지만, 그런 세상을 오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에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속 근성을 버리십시오. 이 사회는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당당할 수가 있냐면, 이미 나이가 70이 넘은 우리들은 아주 자유로워요. 왜 자유로우냐면, 젊은 놈들이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새끼 앞으로 정치하려고 용 쓰고 자빠졌네. 또 트릭이네, 트릭.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정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 할 거예요? 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정치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부패된 썩은 국민들 정신을, 다독이면서 뒤에서 어떤 공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체질적으로 안 맞고 그런 기능은 우리는 없어.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고치는 기능. 우리는 노가다로 해서, 과거에는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소위 인스트루멘트라고 하는 연장. 여러분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우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가 사실 우리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영통한 말인데, 옛날에 재봉틀, 가마틀, 무슨 문틀, 뭐는 다 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계 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도구가 틀이에요, 다 틀. 근데 영어는 그것을 갖다 번역해가지고 걔들이 툴이라고 그래, 툴. 틀이나 똑같아. 영어를 이렇게 보면 우리말 번역에다 쓰는 게 거의 다,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틀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위 일렉트로닉 파워니 무슨 뉴클리어 파워니 무슨 선 파워니 이런 어떤 첨단적인 그런 파워가 있지만, 그 당시는 없어. 우리는 핸드풀. 우리 핸드틀이야. 우리 손으로 하고 노력으로 하고 꾀깽이로 하는 이것밖에는 없는 순수한 툴 문화로서 이 나라를 경제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눈 감아줬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해방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아직도 해방이 덜 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사실 그 먹고 사는 건 해방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도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이 해방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고 목에 힘주면서 과거에 아주 잘 살았던 그 소위 부르주아 흉내를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리고 아는 체도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이 아는 체는 공자왈 맹자왈 그거 외우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 무슨 얘기 몇 마디 그거 안다고 그래서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거 실천해야 그게 지식이 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누가 뭐라고 옛날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어째가지고 이렇게 그 토론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지식입니까? 지식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투표를 잘 찍어야 돼. 투표.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뭐 힘들어서 이런 노가단 젊어서 우리가 다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 잘해가지고 어떤 게 옳고 그러냐. 오른쪽에다가 투표를 해야 돼.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 무슨 구태의원에게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사면하자고 그러죠. 저는 그 사면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이명박이 박근혜하고 나하고 원수진 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보다 특별히 더 나쁜 것도 아니야. 재습소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왜 재습냐? 국민이 그만큼 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린 것이지, 옛날 같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 자기들이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시대의 국민은 다르단 말이야. 그런 잣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다른 잣대로 보니까 그런 거거든. 이것을 만약에 사면해주면 이 국민을 다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되돌려서는 안 돼. 이 역사를 되돌려서는 안 돼. 우리는 이 자유정의 이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돼. 바로 우리들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그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라도고 경상도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표 찍어주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의 그 후손, 손자, 아들, 얘들의 장래를 막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옳으냐, 정의로우냐, 이것을 기준해서 투표를 해야지, 무슨 친척이 부탁해서, 나하고 오래전부터 악수를 많이 해서, 이따위 놈들한테 당신들이 계속 투표를 하니까, 그놈들이 계속 당선돼가지고 계속 싸우잖아. 그러고 왜 민족 갈등을 하냐고. 그 민족 갈등,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민족 갈등 하냐고, 불평불만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미안하지만 이명박이고 박근혜는 우리가 사면해주는 순간 이 나라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그 두 사람은 억울하지만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있어야 돼. 왜? 똑같은 도둑놈들이라도 옛날에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거나 끝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마지막에 걸린 니들이 지금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풀어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풀어주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썩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 뒤에 서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나 이 후세들은 망가져버려요. 이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젊었을 때는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려고 당장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기 목 다 해. 자기 먹고 살 건 다 해.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먹고 살아. 살 수 있는 세대에 와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력으로 하는 그 일을 1차로는 끝났어. 그러면 2차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신력으로 해야 되는 지능으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오고 그 부정부패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칙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투표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혼자 각자 판단해가지고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통일 코리아 지도자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힘을 합합시다. 합해가지고 통일 코리아 지도자 운동해서 통일을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그거 안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요. 이거예요. 왜 없어지냐면 인구는 점점 줄죠. 미국, 일본하고는 언젠가는 다시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전쟁을 해. 이거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사회적인 세계 인류 사회에서 그렇게 전쟁을 그 오랫동안 아는 기간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하고 있어. 뭐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한다든지 그쪽에도 일촉즉발의 그런 그 상황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전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순간 바로 그것이 통일로 이어져요. 우리가 그 정직원 투표를 잘해가지고 정직원 사회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 고위 공무원, 예를 들어서 검찰 무슨 그 국회의원 이 정치인들이 도적질만 못하는 사회를 만들면 자동적으로는 통일되고 그 우리나라는 부강해져요. 다시 얘기해서 이놈들이 도둑질해가는 그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1년에 우리가 보잖아, 눈으로. 아스팔트 가는데, 길에다 아스팔트 가는데, 아스팔트 비율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한 1년밖에 못 쓰게 깔아. 그렇게 깔아가지고, 한 1년 지나면 부분 망가지게 되면 그거 다 걷어내고 다시 새로 깔고 다시 새로 깔고 해가지고, 돈을 거기다 계속 막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보여,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게 관행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 관행. 이런 관행 고쳐야죠. 도둑놈이 한번 도둑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관행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이런 세상이 잘못되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보면서 분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이런 놈들이 도둑질해 먹고,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국회의원들이 몇 억대 연봉을 받고 이렇게 국회에 가서 헛소리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 안 하고 뭐 이런 놈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것이 따로 있죠. 그래서 나는 아주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했고 고생도 여러분과 비교한다고 그러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생이라는 게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고생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자체는 승리야. 여러분과 우리는 승리자야. 승리자는 이 나라에서 대우받아야죠. 이 대우를 누가 해줍니까? 쟤들이 그냥 대우를 해줘요? 안 해주죠. 이 도둑놈들은 도둑질 선배도 대우합니까? 이놈들은 안 해주니까 걔들은 그 옛날에 해오던 도둑질을 답습할 뿐이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기둥이 돼서 죽는 그날까지 투표를 바로 찍는 그런 민중이 돼야죠. 깨어있는 민중이.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나 제 개인적인 신상을 검색해 보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고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전국에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동지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적어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선봉에 서는 우리 선구자들로 그룹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 시간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많이 아끼어도 별로 해주지 않아도 돼. 문경주 네가 하는 게 오라. 내 이름도 거기다 너하고 같이 문경주하고 같이 나도 동의한다는 문경주 동의한다는 동의에서 이름만 써주면 돼. 그래가지고 설사 내가 잘못해서 잡혀가도 나한테 잡혀가지 나한테 이름 또 문경주하고 누구 했다고 여러분 다 잡혀갑니까? 그런 겁쟁이 같은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또다시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동지가 됩시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동지, 죽음을 각오하고 경제활동을 했던 생사를 건 동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했던 동지, 그리고 해야 할 동지, 이 동지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이 당당히 됩시다. 돼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지집 담아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런 분은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런 분은 나 상대하기 싫어. 그런 분은
당신들 나름대로 그 따로 운동을 하고 그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돈 버는 욕심, 권력욕 이런 거 다 버려놓고 우리가 반드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있는 분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하고 친구가 됩시다. 친구가 되면서 동시에 동지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구국의 우리가 1세대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남북 통일까지도 가능하면 완수하는 그런 국민으로 거듭나자는 그 당부를 여러분한테 오늘 간곡히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